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4일 수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소방관들은 화마와 싸우다 암에 걸려도 공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개인이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이런 걸 바꾸자고 나온 법안은 2년째 국회에 잠자고 있습니다. 거제시의 민간 투자 사업이 사업성 부족으로 투자자를 찾지 못해 잇따라 좌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요즘 열대과일 재배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지리산 자락에서도 바나나와 신품종 감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한국GM이 창원 공장의 근무 체계를 2교대에서 1교대로 바꾸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해고를 앞둔 비정규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들도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소방 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소방관들의 처우는 여전히 열악합니다. 화마와 싸우다 암에 걸려도 공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개인이 직접 입증해야 하는데요. 이런 걸 바꾸자고 나온 법안은 2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서창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관으로 일하던 62살 김경모 씨는 4년 전 명예퇴직을 선택했습니다.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져 치매 증상까지 보이자 주위에 더 이상 폐를 끼칠 수 없다며 정든 방화복을 벗기로 한 겁니다. 천직으로 알았거든요. 일반 중공업에 다니다가 여기 왔기 때문에. 소방서 보면 뭐야 저기 소방서 있다 봐라. 저 지금 출동하네. 애착이 참 많았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퇴직 1년도 안 돼 혈액암 판정까지 받은 김 소방경. 항암 치료가 이어지면서 상태는 더 악화됐고 지금은 손자 이름 부르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좋아한다, 감사하다, 고맙다 이렇게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 얘기도 안 해. 손자 이름 안 부르랬잖아. 절대 안 부르는 거라. 27년간 재직하면서 현장 출동한 것만 1,800여 차례. 김 소방경은 다행히 화재 현장에서 발암물질인 벤젠 등에 장기간 노출돼 암에 걸렸다는 걸 입증해 치료비가 지원되는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암에 걸린 소방공무원 10명 중 6명은 업무 연관성을 입증하는 데 실패해 이런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혈관 육종암에 걸려 숨진 김범석 소방관의 경우 유족이 5년간 소송한 끝에야 순직 처리됐고 부산에서는 암에 걸린 소방관 3명이 수년간 소송을 벌여 겨우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기도 했습니다. 유엔자에 시달려가지고 암, 희귀병 등 질병에 많이 노출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이런 인과관계 입증 책임을 당사자나 유가족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3년 이상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은 암과 업무 연관성을 입증할 필요가 없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2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거제시의 민간 투자 사업이 투자자를 찾지 못해 잇따라 좌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민간 투자 사업이 장밋빛 청사진만 냈을 뿐 사업성이 부족해서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방서와 경찰서가 들어설 거제행정타운 조성 부지입니다. 500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거제시가 지난 2016년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공정률은 11.8%로 기반 공사조차 끝내지 못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사업성이 낮다며 공사를 중단했고 올해 초 결국 거제시와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입니다. 무리한 사업 추진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업체 간 법정 분쟁 때문에 새로운 사업자 선정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거제 경기가 침체가 됨으로 해서 하도 업체들이 생산을 하는데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2018년 10월경에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고 지역 수건 사업인 거제 버스 여객터미널 이전 사업도 좌초 위기입니다. 1,500억 원 규모로 지난해 1차 공모에서 민간 사업자를 찾지 못했고 이달 말까지 2차 공모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수년째 표류하던 군부대 이전도 최근 들어 공공투자 사업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민간 투자 사업은 전임시장의 공약인데 장밋빛 청사진만 있을 뿐 제대로 추진된 사업은 거의 없는 셈입니다. 투자 설명회를 한다든지 홍보 효과는 참 좋은 거겠죠. 본래 목적인 투자를 위해서라면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지난 2017년 거제시가 체결한 민간 투자 유치 사업은 1조 9천억 규모로 이 가운데 현재 기공식을 갖고 진행 중인 사업은 600억 원 규모의 케이블카 사업이 전부입니다.
MBC 뉴스 구정석입니다. 오늘은 맑은 날씨를 보이며 기온이 어제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일부 지역의 아침 기온 영하권에서 시작하지만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겠는데요.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3도, 진주 0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창원 11도, 진주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점점 추워지겠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를 끌어내리겠는데요. 모레 아침 기온은 내일 아침보다 4도 이상 떨어져 전 지역이 영하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하늘 표정이 좋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 기온 평년 기온과 비슷합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영하 1도, 함안 영하 2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11도, 양산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0도, 산청 1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10도, 합천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지속되면서 대기가 점점 건조해지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요즘 열대과일 재배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지리산 자락에서도 바나나와 신품종 감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탐스럽게 열린 바나나와 감귤 소식, 이준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온실 안으로 들어서자 6m가 넘는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바나나입니다. 이 농장의 바나나 나무는 5,500그루. 농약과 화학 비료 없이 유기농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친환경 바나나거든요. 이제 약간 산청의 청정 이미지하고 잘 맞다 보니까 오히려 홍보하는 데도 홍보 효과도 더 있는 것 같고 판매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강 씨가 바나나 농사를 시작한 건 지난 2017년. 수입산에 밀려나긴 했지만 90년대 초반까지 진주에서 바나나를 재배했던 부모님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청년 농부의 바나나 농사는 시작 단계지만 친환경 국산 바나나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지리산 자락의 또 다른 비닐하우스. 탐스럽게 익어가는 과일은 천혜향과 레드향입니다. 애호박 농사를 하는 김호태 씨가 5,000제곱미터의 시슬하우스에서 신품종 감귤 재배에 나선 건 6년 전. 지난해부터 수확을 시작한 감귤의 품질이 제주산 못지않다고 김 씨는 말합니다. 물도 좋고 공기도 좋고 실질적으로 일조도 엄청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이 과일 농사 짓기에는 상당히 적합합니다. 지리산 자락에서 바나나 감귤 생산이라는 역발상이 성과를 내고 있지만 초기 자본과 기술, 판로의 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판로 확보가 제일 어려웠어요. 시설 면적으로 한 7,000평 정도 되는데 평당 한 20만 원 중반대 정도는 들은. 지리산을 거쳐 점점 북상하는 열대과일 재배. 그 가능성에도 신중한 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한국잼이 창원 공장의 근무 체계를 2교대에서 1교대로 바꾸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해고를 앞둔 56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들도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최근 한국GM 창원 공장이 정규직 노조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1교대 근무 전환을 위한 인사를 이달 23일자로 진행한다는 내용입니다. 노조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1교대 근무 전환을 강행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공정 작업은 정규직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비정규직들의 대량 해고는 불가피합니다. 한국GM의 불법 파견을 외치며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다 지난 2005년 해고된 진한 씨를 비롯한 비정규직들의 투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돌아온 건 결국 해고였습니다. 불법 파견 비정규직 문제가 제기된 지도 15년이 됐는데 회사는 계속 모르쇠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도 났는데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매년마다 해고 통보를 하고. 비정규직 노조에서는 비조합원들과의 연대 투쟁을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해고가 예정된 56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노조 조합원은 100명도 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비조합원분들도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나와서 같이 하고 계십니다. 함께 이제 토론 진행하고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정규직 노동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근무 형태 변경은 노사 합의에 따르도록 단체 협약에 명시돼 있는데도 사측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까지 하겠다며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노사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창원시의회가 오는 11일 한국GM 비정규직들의 고용보장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어서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겨울 한파가 시작되면 주의해야 할 질환이 있습니다. 노인성 고관절 골절인데요. 이 식습관부터 운동까지 고관절 골절 예방법을 TV클리닉 건강이 보인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겨울철 발생률이 높은 고관절 골절은 교통사고 등 큰 충격을 받는 외상에 의한 골절이 아닌 노인층에서 발생하는 고관절 골절입니다.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과 함께 낙상에 의한 작은 충격으로 고관절 부위의 골절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병 원인은 폐경이나 생활습관 등에 의한 골다공증, 그리고 노화에 따른 근력이 감소해 나타나는 근감소증에 의한 낙상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여러 부위의 골절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50에서 60대에는 손목 부위 골절, 60에서 70대에는 척추 압박 골절, 70대 이후에는 고령에서 고관절 골절을 발생시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빙판길에 의해 낙상, 그리고 날씨가 추우면 근육이 수축돼 낙상 시 적절한 대처를 하기 어렵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을 경우 넘어지면서 바로 고관절 부위에 충격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에서 골절 후 심한 통증과 보행 불능 상태로 응급실을 방문하기 때문에 바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평소 보행이 어려웠던 환자나 뇌졸중 등의 신경계 질환으로 마비가 있었던 환자에서 진단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골절 부위에서 발생하는 감염 및 욕창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최근 수술 기술의 발전으로 고관절 골절은 반드시 수술을 시행해야 되는 질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관절 골절의 진단은 엑스레이 및 CT 등의 영상학적 검사와 골다공증 유무를 알기 위한 골밀도 검사를 시행합니다. 진단 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는데 골절 부위 및 연령에 따라 골절 요합술 혹은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관절 골절은 골다공증과 근육이 감소되는 근감소증을 모두 해결해야 예방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평소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고 근육 증가를 위한 생활 속 실천 운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고관절 골절을 예방하려면 관절 주변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하세요. 절대로 척추에 무리를 주는 동작을 피하고 비타민 D, 칼슘 섭취, 하체 위주의 운동을 하시면 겨울철 고관절 골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고관절 건강이 보이실 겁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2019 창녕 미래교육 컨퍼런스가 오늘 오후 창녕군 부곡 일성콘도에서 열립니다. 2019 통영 문화 가족의 밤이 오늘 오후 5시부터 통영문화원 동락마루에서 펼쳐집니다. 남부내륙철도 합천 역사유치 관련 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간담회는 오늘 오후 2시 30분 합천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됩니다. 함안군 공예협회 회원전이 오는 8일까지 함안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진주 시내버스 증차 예산안이 예결위 안대로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은 버스 증차 예산안 전액 삭감을 담은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찬성 10, 반대 10, 기권 1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어제 기명투표에서 민주당 이상영 의원이 기권을 하면서 민주당 동료 의원들과는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사천의 식품업체 M사의 대표이사 45살 정모 씨가 2017년 당시 사천경찰서장 최모 씨에게 금품 등을 건네면서 사건을 무마한 의혹을 갖고 사천경찰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사천경찰서는 M사가 2017년 유통기한이 지난 어묵을 군납하고 있다는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수사 착수 전 최 씨가 정 씨를 서장실로 불러 수사 대응법을 알려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내년 새해 예산안을 종합심사할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민주당 손덕상 의원이, 경남교육청소관 예결특위 위원장에는 민주당 남태욱 의원이 각각 선임됐습니다. 현재 경남도의회는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약 15조 원에 달하는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의 내년 새해 예산은 오는 12일까지 상임위와 예결특위 심사를 거친 뒤 이튿날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새해 예산 예결특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한 달 가까이 기싸움을 벌여온 민주당과 한국당은 2021년 교육청소관 예결특위 위원장을 한국당에 배분하기로 막판 합의하면서 정상적인 예산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석 달 동안 119 한파 구급대를 운영합니다. 119 한파 구급대는 도내 18개 소방서 107대의 119 구급차에 급속 온풍기 같은 한랭질 환자 대응 장비를 탑재하고 한파특보가 발효되면 전체 119 펌뷸런스가 논과 밭, 경로당을 돌며 한랭질 환자 발생을 예방합니다. 또 119 종합상황실에서는 한랭질 환자 의료 지도와 상담은 물론 마을 경로당 같은 한파 쉼터도 안내합니다. 지난 4월 진주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주민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안인득이 항소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사흘 동안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안인득은 어제 청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아직 항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안인득은 사형 선고 당시에도 큰 소리를 지르다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가는 등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는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의 책임을 물어 지난달 28일 고발한 홍준표 전 경남지사와 윤성혜 전 경남도 보건복지국장, 박권범 전 진주의료원 직무대행에 대한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박석용 진주의료원 노조지부장이 어제 창원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으며 앞으로 진상조사위원회 대표단과 보건의료노조,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 대표들도 참가해 릴레이 시위를 펼칠 계획입니다. 하동군과 경남 독립운동연구소가 발굴한 독립운동가들을 위한 훈장이 미국 뉴욕과 서울에 사는 후손들에게 전달됐습니다. 미국 뉴욕에 살고 있는 독립운동가 정익은 선생의 외증손녀가 대통령 표창에 추서됐다는 안내문을 받았고 우용현 선생의 외손녀 사위도 서울시청에서 열린 건국훈장 전수식에 참석했다는 감사 편지를 하동군에 보내왔습니다. 하동군은 독립운동가 발굴 사업이 성과를 보고 있다며 사업을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 경상남도 조례안에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이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한 반면 도교육청 조례안의 용어 변경을 위한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됐습니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들은 상위 법령과 조례 용어가 달라 발생할 수 있는 혼선과 용어를 변경했을 때 돌아오는 실익이 미미하다는 주장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해 심사 보류했습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월 임시회 때 심사 보류했던 경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근거 조례 없이 예산을 선집행한 것을 두고 지난달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박종훈 교육감이 공식 사과하면서 가결 처리했습니다. 현 정부의 가야사 문화권 조사 정비 국정과제 추진과 맞물려 영남과 호남에서 대대적인 가야 유적 발굴 조사와 정비가 이뤄지는 가운데 가야분성 칼과 현전이 어제부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가야를 총체적으로 짚어보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자는 의미의 이번 전시회는 김해와 함안, 창녕 등지에서 발굴된 가야의 유물 2,000여 점이 한자리에서 전시됩니다.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새 지회장에 매각 반대 투쟁을 주도해온 신상기 현 지회장이 재선임됐습니다.
대우조선 노조에 따르면 어제 치러진 3차 투표에서 신지 회장이 전체 조합원 5,602명 가운데 투표 조합원의 55%의 지지를 받아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새로 임기 2년을 보장받은 신지 회장은 노조원의 생존권이 달린 만큼 대우조선 매각을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